자, 일단은 오늘 또 던파론이 진행이 됐고, 던파론을 좀 해석본을, 또 제가 하나 또 가볼까 합니다.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쵸? 엄청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좀 내용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던파론 정리. 일단은 선계 스토리의 전조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뭐 여기선 누가 이거고 저기 이런 내용은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 전조 퀘스트처럼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그 뭐 다음의 레기온들, 다음의 레이드들을 미리 이제 좀 스텝을 밟아 놔야 11월 달 아마 말쯤 하지 않을까요? 11월 달쯤에 예정이 되어 있는 던파 페스티벌까지 해서 다음 레이드까지 좀 빌드업이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진행될 그럴 예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상급 던전입니다. 이따 밑에 또 나오겠지만 상급 던전 흰구름 계곡입니다. 이 흰구름 계곡 같은 경우에는 몹 타입을 좀 봤는데 아까 보니까 인간형이랑 신수라는 타입이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요거는 좀 의아했어요. 원래 우리가 아는 종족 스승이 신수라는 스승이 없거든요. 되게 좀 이게 물론 아예 안 가던 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 이제 일단은 선계 지역에 있는 몬스터들은 요수라는 몬스터들이 좀 존재하거든.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있었던 인간형들은 거기에서 그 선계를 지키는 가디언들이나 아니면 뭐 문지기들 아니면은 뭐 거기에서 되게 좀 대단한 사람들, 어르신 뭐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형은 좀 예상이 되긴 했었었는데, 이번에 신수 같은 경우가 뭐 신규 몬스터 그 플러스 이게 아마 그 몇몇 개의 던전들을 봤을 때도 뭐 뒤에 우리가 평타기믹 좀 싫어했었잖아.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내가 공격을 하다 보면은 미스트 게이지가 모이고 이 미스트 게이지를 발동시켜서 패턴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몬스터 패턴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흰구름 계곡에 한해서는 인간형이랑 신수 타입의 몬스터들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마을 같은 경우는 백회 마을을 걸어다니는 NPC들이랑도 말을 좀 걸 수 있게도 돼 있었고, 맵에 날씨 효과가 적용돼가지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 묻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도 좀 있었고, 막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신수가 따라와서 막 이게 크리처처럼 따라다니기도 하고, 요런 되게 신기한 그림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자, 두 번째 상급 던전은 솔리다리스라는 해적 블루호크의 비공정 솔리다리스. 기존에 신궁 루드밀라가 있었던 해적인데 신궁 루드밀라가 탈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온을 타고 아라도로 내려왔었는데, 이 해적들이 뭐 선계를 침공한다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거를 막아내는 게 이번에 상급 던전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던전은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일반 던전 6개는 몹 타입이 몇 개 좀 봤는데 요괴나 인귀라는 몬스터들도 좀 추가가 됐거든요. 이 타입이 우리가 알던 타입이랑 좀 틀리죠. 식물, 기계, 야수, 악마, 언데드, 뭐 천사, 뭐 기타 등 되게 많았잖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요괴랑 인귀. 근데 이 타입 관련돼서는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타입이 너무나도 세분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타입이 완전히 0이 되는 0이 되는 형태는, 이건 또 형님들이 열심히 사유를 맞추신 경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 중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균형의 중재자라는,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는 지옥 파티 같은 형태인데, 지금 지옥 파티는 완전 랜덤형 컨텐츠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비 성장 시스템은 거의 정가형 컨텐츠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의 중재자가, 이게 이름에서도 좀 뉘앙스가 나는 게, 이 전 시즌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픽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약간 천장이 있는 지옥 파티 같은 형식이 좀 있었거든요. 균열의 주시자라고 그런 시스템을 현재 전 시즌에도 좀 채용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 던파 같은 경우가 70만 렙이 확장이 됐는데 거기는 지옥 파티형 메타였어요. 근데 그 지옥 파티형 메타에 실제로 헬 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12판? 한 요 정도 도시다 보면은
게이지가 다 차면은 그 다음 던전은 무조건 에픽이 떠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해놓은 형태의 개선을 해놓은 형태의 시스템들이 이제 PC 던파는 모던에 또 좋았던 컨텐츠들을 좀 채용을 해오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모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돌파라는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 돌파라는 시스템이 PC 던파의 장비 성장이랑 비슷한 시스템이었거든.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서로 또 장점이 되는 부분은 타협을 해서 지금 이제 컨텐츠들이 조금 융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스토리적인 측면이나 방향성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둘 다 하다 보니까 요거는 여기 있던 거, 저긴 저기 있던 게 좀 채용이 되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인 이벤트 던전인 미지의 숲. 야, 이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굉장히 실험적인 컨텐츠가 될 것 같고, 여기를 일부러 정규 컨텐츠 미지의 숲으로 내지 않고 이벤트 던전으로 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정규 컨텐츠로 내면 선생님들한테 숙제가 돼요. 맞죠? 숙제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변화점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실제 라이브 테스트 형태로 이벤트 던전의 포지션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버퍼가 1명이고 딜러가 7명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버퍼를 2명 넣을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아마 벌써 저것만 보고 아마 저거 이런 버퍼난이나 딜러난이나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약간 스포일러를 먼저 좀 해드리자면, 신규 파밍 시스템이 신규 에픽 장비 시스템이 또 추가가 돼요. 특성이라는 시스템이 좀 추가가 돼. 그러니까 특수 포인트, 특성 포인트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 특성 포인트로 인해서 버퍼들 같은 경우에 아포를 영축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반대로 아포를 더 강화하는 형태도 갈 수 있어. 그 말인즉슨 간단하게 그냥 버퍼 1명만 쓰면서 상시로 7명한테 버프를 계속 뿌리는 형태의 던전 기믹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버퍼를 2명 써가지고 1명은 상시 버프로 상시 아포를 땡겨 놓은 다음에 버스트 때 강한 아포 올려가지고 보스를 강하게 잡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스템에서만 보기에는 조금 더 확장되는 그림이 많을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앞으로 나올 신규 장비, 신규 옵션, 신규 커스텀, 이게 100%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보다는 조금 기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8인 던전의 의미는 지금 이벤트로 하지만 이 이벤트로 해봤을 때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정규 레이드 컨텐츠로 편입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요거는 그냥 재밌게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뀌는 파밍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 커요. 일단은 기존 형님들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장비 구조 개선, 옵션 레벨이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80, 80, 80, 80이 아니라 이거 없애고 전체 320으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원래 80, 80, 80, 80 해서 79, 80, 혼자 60 이게 아니라 그냥 옵션 레벨 320 이거 달성하는 게 끝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방식 또한 이제 일반 성장과 완전 성장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 성장만 남아있고, 거기에 플러스 비용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성장 레벨 70까지 비용 감축이 좀 있었는데 만렙 찍는 320까지 모든 부분에서 비용을 너프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시스템인 불가침 레전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침 레전더리는 레벨을 올릴 수 없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명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 신규 그 시스템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음 커스텀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가 이제 완전 뉴입니다. 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일단 커스텀 옵션 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커스텀 자체를 옵션 자체를 저장하실 수 있게 돼요. 좀 많이 복잡해져요. 저도 이거를 아까 그 장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화면을 하나 꺼내 드릴게요.
요 부분이죠. 짜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에픽을 얻는 거, 커스텀 에픽을 얻는 거, 아니면 커스텀 에픽을 갈았을 때, 이 말 그대로 그 커스텀 옵션은 하나하나가 형님들의 그 창고 말고 커스텀 에픽 도감에 저장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도 커스텀 에픽을 먹으면은 쓸까 말까 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애초에 갈아서 옵션을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거를 옵션을 빼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개선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에픽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제 커스텀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할 수 있다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됐는지는 본섭에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확장 범위라는 게 너도 나도 사유효가 떠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유효 자체가 인권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커스텀을 강제하는 그림을 최대한 내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커스텀을 유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커스텀이 있어야지라는 유저 컷이 생길 수는 있으나, 게임사의 컷은 고유 에픽으로 즐길 수 있다야. 커스텀의 위치 자체가 100점짜리 장비가 아니라 110점짜리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커스텀 옵션 자체가 이렇게 이제 에픽을 선택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방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엔트 정령 성배를 뭐 딥다이버 팬츠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 커스텀 신규 시스템들이 좀 적용이 될 예정이니까 그 점 좀 미리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 왜냐? 어차피 인지만 하고 테스트업 딱 나오면 그때부터 저나 아니면 다른 기타 유튜버 분들이나 커뮤니티에서 계산 잘하시는 분들이나 싹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농담이 아니라 이틀이면 정답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틀이면 정답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장비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과연 뭐 모험단 단위일지 캐릭터 단위일지 이것도 또 봐야 돼. 그래서 형님들이 끊임없이 그래도 캐릭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지, 아니면 형님들이 부캐릭터를 많이 키워도 좀 필요가 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할지,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는 저런 시스템이 나올 예정이구나 알고 맞아야 덜 아프지. 그치? 다 맞아서 피하는 건 아직 어려워요. 자, 두 번째는 비사용 옵션 교환하는 거. 비사용 옵션 교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에픽을 갈고 옵션을 집어넣다 보면은 옵션의 개수들이 쌓여요.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면은 뭐 피해 증가 옵션이 5개가, 옵션 자체가 5개가 적용이 돼 있어. 이 5개를 가지고 추출해서 왜곡된 차원의 그 기운이라고 했나? 차원의 기운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기운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뭔가를 옵션 자체를 뽑아서 옵션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이 옵션을 뽑아서 이게 뭐 바꿔가지고 큐브처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형님들이 맞출 수 있는 이게 이걸 해야 된다 아니면 일직선 진행보다는 갈래길을 최소한 2개 내지 3개까지는 좀 퍼트려 놓은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이게 장점은 좀 자유도가 높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수 있다인데, 단점은 형님들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뭐 하라고, 그래서 뭐 맞추면 됨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아무튼 요렇게 해서 커스텀 좀 개선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신규 장비가 추가가 될 건데, 신규 커스텀은 블루 파이럿이라는 푸른 해적단, 아까 위에 있었던 솔라리더스인가? 그 친구에서 나왔었던 신규 커스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타락한 영혼 옵션도 있더라고요. 무큐기 공격력 스증 8% 뭐 이런 것들 붙은 신규 커스텀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무기가 추가가 된다는데, 이게 그 결전 정도까지 나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잘 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목표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캐릭터의 특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라는 부분을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란 즉슨 그 다음에 캐릭터의 특성이 또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형님들이 소위 말하는 캐릭터 간의 장비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특성이 엄청나게 다채롭고 한 200개의 캐릭터를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200개의 캐릭터가 황금 밸런스다. 아, 이러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새로운 옵션들을 아직 우리가 더 뜯어봐야 되니까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낭만적인 옵션들도 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몇 개 좀 보자면은 그 진각성 데미지 8%의 확률로 88% 데미지 증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록시 옥선생 또 아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아직 다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대해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커스텀 큐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아요. 일단은 커스텀을 맞추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그쵸? 그랬었는데 이 커스텀 옵션이 큐브를 돌리게 되면 무조건 4옵션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잠금 큐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2옵션 두 개까지는 잠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3개를 잠궈서 4유효를 뽑는다라는 개념보다는 2옵까지는 조금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옵션을 어느 정도까지 풀 수는 있겠지만 4옵션이 강제화되거나 너도 나도 4옵션 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님들이 4옵션까지 올라가는 게 일이 더욱더 많아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량은 형님들이 좀 맞춰볼 수 있게, 그러니까 조금 그 스트레스감을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비를 변경하는 큐브도 있고요. 아까 엔트 정령 성배를 딥다이버 팬츠로 바꾼 것처럼 장비를 바꾸는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0렙이 끝난 장비들은 105렙에 320렙인데 이 105렙 320짜리의 장비를 110렙 등급으로 레벨 자체를 점프시킬 수 있는 업글 선입니다. 선 업글. 선 업글이 예정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가 얼굴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레벨이 320이 원래 유니크 색깔이었었는데 그쵸, 보시면은 320 자체가 이 유니크 색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자체를 이렇게 레벨 제한이 원래 105였는데 110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옵션을 부여하면은 이 장비가 됐을 때는 캐릭터한테 특성이 부여가 됩니다. 특성 스탯이. 그럼 그 특성 스탯으로 인한 굉장히 다른 형님들이 뽑을 수 있는, 이거를 좀 일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형님들이 만렙을 찍었어. 만렙을 찍었는데 그 위에 레벨업이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레벨업 포인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찍을 때는 스킬 포인트를 찍지만 그 상위 레벨을 찍을 때는 다른 옵션을 쓰거든. 요 형태가 실제로 디아블로 정복자 레벨이라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디아블로 3랑 디아블로 4에 있는 시스템인데 디아블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 4에서는 만렙이 50이고 50 이후에는 노드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루트를 좀 타서 본인들이 맞는 캐릭터 커스텀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딥하게 안 하고 딱 3개 정도만 푼대요, 초반에. 물론 잠금 장치가 밑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전부 다 선 올려가지고 특성을 다 찍어버리는 순간 캐릭터 격차가 확 커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확실하게 올렸을 때 메리트 난 형님들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 옵션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또 공개가 되면은, 물론 여기 화면들이 몇 개 또 추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해볼까요? 버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스킬 쿨타임 감소, 범위 증가, 싱글 플레이 스킬 공격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버퍼 전용 스탯인 거지. 요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앞에 또 딜러들도 또 궁금하실 거야, 그치?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각성기 쿨타임 공유 해제죠? 이거 뭐야? 개 신기합니다. 보이나요? 이 말인 즉슨 각성기 쿨타임의 공유가 해제가 된다. 링크 해제거든요. 1차 각성, 2차 각성, 진각성.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킬 버프 효과가 70%, 아포 비율 자체가 70% 떨어져. 그런데 스킬 쿨타임이 50% 줄죠. 아포 스킬 쿨타임이 50% 줄어. 그러면 지금 170초인데 170초 이하면 얼마야? 85초가 될 건데 85초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커맨드 쿨감 플러스 탈리스만 쿨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서 8인 파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인, 그러니까 버프 1에 딜러 7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버퍼 둘로도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쿨만 잘 돌리신다면은 생각보다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2차 각성 스킬 쿨타임이 봐봐, 지금 2차 각성 자체를 50% 감소시키고 공격력 증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감소를 받지 못해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2차 각성 스킬 공격 증가? 얘 메리트 볼 만해 있죠. 누굽니까? 용동문주 같은 경우에는 동문무공 평타가 20% 증가하는 옵션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캐릭터는 얘기하고, 지금 옵션들도 보통 통합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비들도 좀 통일이 많이 돼 있고, 좀 특성한 특정 장비들.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어떤 캐릭은 암살자 가고 어떤 캐릭은 수문장 가고 어떤 캐릭은 록시 가고 그랬거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막 변한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옵션들만 보고 할 게 아닌 게, 우리 앞에 친구들은 여기 뒤에는 그러니까 유추는 해볼 수 있어. 왜냐? 맨 뒤에가 지금 보면 전부 다 각성기 관련 옵션들이야. 그 말인 즉슨 지금 보면은 지금 요거 보임 형님들? 요거 제가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요거 모양 자체가 큐브잖아. 그치? 큐브란 얘기는 큐브기 관련일 수도 있고 비무큐기일 수도 있고, 여기는 스킬 모양입니다. 스킬 아이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쵸? 캐릭터별로도 어떤 캐릭터는 탈리스만 스킬이 굉장히 유리한 캐릭터도 있고, 어떤 캐릭터는 각성기가 유리한 애도 있고, 어떤 캐릭은 폭딜력이 좋아가지고 순간 DPS를 높이는 애들도 있고, 어떤 캐릭은 지딜형 성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지딜형이 높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스킬 특성 시스템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좀 빌드나 아니면 여러가지 스킬 캐릭터 스타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가지 나올 순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정석이다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험 도감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이 모험 도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던파 모바일 하면서 많이 부러웠던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제로 던파 모바일에서는 이게 컨텐츠가 아직 누적된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NPC별로 대화했던 내용이나 스토리적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여태껏 먹었던 아이템에 대한 그 컬렉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태껏 해왔던 그 스텝에 대한 의미를 저장을 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옥선생의 그 틀딱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할 때도 종종 했었던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형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못 드려. 왜냐, 형님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이런 좀 저장 관련된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돼서 뭐 무한의 탐시계, 그 다음에 뭐 암살자, 로도스, 수문장 등등. 넥스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무한의 건설자는 옛날에 그 록시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형님들이 무조건 컨텐츠를 던전을 클리어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컬렉팅 요소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만족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보상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업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최대한 명예보상 위주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오라라던가 요거는 뭐 그 뭐야 칭호 이런 것들을 좀 주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들 저런 거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앞으로 이걸 다 하면은 히든 스토리 여기 보시면 히든 스토리들이 쭉 나와서 얘네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제 인게임에서 해결할 수 있게 유튜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귀 검사의 도트 개선 및 스킬 리뉴얼이죠. 이거는 진짜 커요. 요거는 그냥 형님들 뭐 가타부타 말할 거 없죠? 그쵸? 영상 보시죠. 어떻게 변화됐을지 기다리신 여러분들께 차지버스 무영참도 좀 이펙트 추가됐고 맹룡 당공참 퍼졌고 이기어 검술이랑 포즈도 새로 찍었어. 그 다음에 칼라 이펙트 칼라 귀신 빙이 된 것도 바뀌었고 사야 바뀌었고 툼스톤도 바뀌었죠. 툼스톤 원래 앞에 썼어 저렇게. 왜 저거 바뀐 거 아니야? 블라슈 빨리 올라오는 거 봐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큰 친구죠? 버서커. 방금 스킬이 버스트 퓨리가 없어지고 나온 신규 추가된 70제 스킬인 것 같아요. 리븐도 훨씬 날렵해졌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저기 뒤에 보면 뇌신이 원래 그 뇌수였거든요. 약간 그 야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인간형으로 도깨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멋있어졌어요. 대신 상대적으로 리뉴얼을 한 아수라라던가 이 검귀 같은 경우에는 도트적 개선이 보이는 거지 이펙트적 개선까지는 원체 캐릭터가 괜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다크나이트 또한 스킬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케이. 좀 요렇게 해서 이런 도트 개선이 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트 같은 경우에도 막 도트가 돼가지고 막 엄청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이렇게 좀 쓰는 느낌이었거든. 저는 좀 쓰는 느낌이어서 모바일 던파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키가 커져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도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스킬 리뉴얼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조금 아쉬웠던 밸런스 패치를 충분히 이 정도면은 지난번 7월달 밸런스 패치 때 버서커나 검신이나 좀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줘야 된다. 아니면 구조 개선 결국에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리뉴얼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멋진 모습으로 좀 답답하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잘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선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컨텐츠 쪽으로 좀 주력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기존의 단점은 좀 수정을 하고 장점은 좀 더욱 발전시켜서 기존 시스템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재미를 좀 충족하려는 방향으로 잡았답니다. 형님들한테 이거 무조건 재밌으니까 해 라고 해서 형님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선계는 9월달 업데이트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퍼스트 서버에는 8월 30일 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선계의 스토리를 다 보거나 했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이거는 나도 깜짝 놀랐다. 안 깨도 퀘스트 건너뛰고 바로 파밍하러 갈 수 있다. 물론 옥선생 방송에서는 스토리 담일 겁니다. 던프릭스를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점만 참 참고해 주시고 왜냐면 그걸 알아야 나도 이제 그냥 던파 썰 풀 때 얘기할 게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한 번은 무조건 깨야 됐었는데 그것조차 이번에 건너뛰기를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형님들이 플레이하시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역적 확장인 거지 캐릭터의 레벨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상급 던전과 6개 일반 던전, 그 다음에 특수 던전 2종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스템이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던전의 컨셉들은요, 이 흰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급 던전이 2개인데 이 상급 던전에 대한 컨셉 자체가 확실해요. 흰구름 맵 구성은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고 전투 자체를 빡세게. 이제 다른 던전인 솔리다리스라는 맵은 맵 자체가 좀 버프도 있고 기믹들도 있고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그래서 이 2개 자체의 컨셉을 조금 나눠놔가지고 아마 물론 이게 장비가 어디가 나오고 커스텀이 어떻게 나오고 근데 커스텀 자체가 애초에 이번에 블루 파이럿이라는 좀 공통 장비가 그 커스텀 장비가 하나 추가가 된 거여서 아마 상급 던전에서 나오는 커스텀은 2개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를 도시던 아니면은 뭐 효율을 보시던 아니면은 내가 좀 쉽게 깰 수 있는 곳이던 뭐 이제 뭐 그런 느낌이죠. 장비 성장하는데 노블레스 코드가 초반에 너무 길어가지고 형님들이 잘 안 갔잖아. 파죽성만 돌고 물론 그게 명성이 좀 더 잘 나와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2가지가 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지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8인 던전의 테스트 영역이다 라고 조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영역이라고 좀 한 2-3번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QA를 진행을 해서 버그가 없게 내려고는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은 좀 커뮤니티에서 좀 아니면 길드에서 좀 친분 좀 있으신 분들은 100% 소환사 8인파 또 들어가실 거 뻔하거든요. 산맥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시거나 이게 별의별 실험적인 컨텐츠로 또 진행을 하실 예정. 우리 형님들 알죠? 자수셋으로 8인 해가지고 소환사 가자. 자수 8인 소환사 가야지.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좀 그 서버 스트레스를 주는 또 테스트도 우리 또 근데 아마 이 정도 아이디어는 아마 그 해봤을 거야. 그치? 해봤을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예정이 돼 있고 다음은 이제 선계 레기온 던전인 어둑섬입니다. 어둑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나왔거든요. 정말 짧습니다. 정말. 잠깐만 볼게요. 여기 아니지? 면서 그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먼저 영상. 근데 너무 짧아. 자, 근데 형님들 당연히 여기서 형님들 이 영상만 간단하게 볼 거면 옥 선생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쵸? 자, 여기서 옥 선생이 좀 봤을 때 조금 짧아. 그치? 엄청 감질만 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던발 소식으로 하나 나온 내용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냐? 또 제가 또 던파에 미쳐서 피던 플러스 모던까지 하는 놈으로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죠. 실제로 모바일 던파에는 현재 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루머일 수 있어요. 지금 모던의 컨텐츠들도 피던에 살짝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피던에 있던 시스템도 잘 된 거라면 모던에 맞게 좀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의 그 컨텐츠적 교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쵸? 이번 레기온 던전도 생각해 볼 만해. 패링이라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조장판이 살짝 나왔다가 이 전조장판이 딱 클리어가 됐을 때 그 몬스터 몸이 하얘집니다. 그때 특정 스킬을 딱 쓰면은 이 친구가 팅 하면서 강제 무력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컨텐츠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어둑섬 같은 경우에는 이 김윤희 디렉터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던전에서 긴장감을 많이 줄 것이다.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이 긴장감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한 2번 정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차피 레기온 자체가 최종이 한동안은 될 거기 때문에 어렵게 낸다는 얘기야. 물론 우리 또 레기온 던전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으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단, 2단, 3단으로 인해서 형님들이 막 그렇게 막 아예 못 깨는 수준은 아닐 건데 이 1단, 2단, 3단 외적인 워닝사인 위주의 전투에서 집중력을 더 올릴 것, 그 다음에 초월급 이상의 해방 난이도까지 예정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초월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굉장히 어렵게 평가가 되고 있었지만 결국엔 초월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을 했죠? 형님들이 파티 플레이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또 솔플러들 같은 경우에는 초월 솔플 좀 해보시면은 솔직히 초월 못 만들었다나 재미없다라는 얘기 나오기 힘들거든요. 개 어려워요. 특히 지금 이제 하드바칼까지 끝내고 나서 초월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딜 인플레이션을 못해도 10%에서 20% 정도는 맛을 보고 들어가신 경우다 보니까 야 초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이 새끼 설레발 치네라고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 커스텀으로 초월 솔프를 진행을 했던 놈이기 때문에 커스텀 없이 깨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번 해방 난이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용어적 설명을 제가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워닝 사인 위주의 전투에서 집중력을 더 올릴 것이란 얘기. 이 워닝 사인이라는 측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지금 이게 유저분들이 많이 실력이 오른 것에 비해서 몬스터들이 전주가 길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전주가 길어. 땅올림 같은 경우 어때요? 더러운 도마뱀 놈들이 왔군 하면서 끼야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고 다 피해. 전주 나온다. 저거 뭐 나오네. 이러면서 도망다닌단 말이야. 근데 요거 템포 살짝만 올리면은 점프 못할 사람 엄청 많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마 조금 더 템포를 좀 올리는, 물론 나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그것도 형님들이 숙달이 되는 순간 또 쉬워지겠지만 결국에는 PVE 컨텐츠는 형님들이 박으면 박을수록 늘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어렵게 나온다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선계 파밍 방식은 크게 봅니다. 기존 파밍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구조의 다각화, 파밍의 요소 추가, 이렇게 3가지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파밍 방식을 좀 짰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 파밍은 형님들이 기존에 하시던 거 하시되 여기서 조금 더 단점을 좀 더 쳐내고 형님들이 불쾌한 부분 조금 더 쳐내고 그 다음에 재미적인 측면 좀 더 올리되, 이 구조의 다각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던파뿐만이 아니라 모던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대부분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차피 같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여기선 같은 아이템을 정가하고 여기서는 랜덤으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아이템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효율 때문에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게임사는 말 그대로 그냥 길을 내놓는 것 뿐입니다. 효율이 좋은 던전도 있고 나쁜 던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좀 나쁘더라도 갑자기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어려운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석으로 가는데 좀 느린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냥 이번에 만들어 놓겠다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던 뭐 균형의 지배자나, 균형의 지배자가 아니고 뭐 균형의 어쩌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어차피 파밍 같이 가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사람 취향이 지금도 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뭐 저한테도 선생님 옛날 지옥 파티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신화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들 신화 파밍을 하라고 그냥 말 그대로 옛날에 그 0.0000 이때로 돌려버린다고 하면은 그 형님들 너무나도 그리웠어요라고 하겠지만 딱 이틀 노이픽 먹는 순간 눈 뒤집어져가지고
당장 네오풀 뭐 어쩌고 저쩌고 불태우니 많이 뭐 이게 이러실 게 뻔하잖아, 그렇지? 왜냐면 결국엔 스트레스가 있어야 도파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지옥 파티도 좀 저점을 올리는 형태를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제 뭐 헬 하다가 좀 지친다 싶으면은 정가로 갔다가 정가 좀 던전 돌다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래. 정가 다른 거 아직 한 3-4개 더 해야 되니까 그냥 헬 좀 한동안 돌다가 한 2개만 먹고 다시 정가로 가자. 약간 이렇게 이것저것 좀 바꿔서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파밍 방식, 파밍 구조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파밍 요소에 대한 추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파밍을 여기 이제 맞출 때도 그냥 내가 진짜로 드랍해서 먹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아이템을 먹어가지고 조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게 비주류 세팅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전직별 개성에 맞는 장비 세팅 방향성 등 여러 가지 좀 바꿔보려고 하겠다. 사실상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던파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가 진짜 많아요, 직업이. 근데 그 직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뉘앙스가 비슷한 애들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캐릭터별로 다 플레이 방식이 웬만하면 다 달라.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랬는데 캐릭터가 많아서 생기는 다채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캐릭터는 무조건 그 메타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게 결전이긴 했지만 약간 아쉬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까 그 장비 특성 스탯이나 아니면은 기타 신규 장비, 그 다음에 커스텀 옵션들,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변경될 소위 말해 비주류 에픽들, 비주류 등급들, 이런 친구들까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것 정도는 더 맞춰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형님들이 느껴질 수 있게 좀 장비를 뭐 밸런스 패치도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벨페가 초반에 형님들 한창 맞출 때라서 괜찮아가지고 막 바꿀 때였지. 근데 그 중간에 계속 장비 벨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형님들이 맞추는 중간에 바뀌면은 되게 힘들어하거든. 근데 이제는 뭐야? 고착화가 많이 진행됐죠. 고착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다 보니까 이 고착화에서 같은 장비지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상변 메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지만 이 상변 자체의 밸런스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애들을 올려버리면 이게 또 얘가 버려지는 거 아니냐, 얘를 너프시킬 거냐, 뭐 이렇게 또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형님들이 소위 말해 고점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얘네들은 고점의 자리를 위치를 할 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대신 방향이 그쪽이란 얘기지, 당연히 형님들의 엄청난 아이디어와 유저분들이 템 만들어내는 능력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개발자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한들 정말 괴물 같은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얘네들은 좀 맞고 이 정도 디메리트를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걸, 막 노피격 그냥 풀콤보 그냥 저반막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것처럼 완벽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나 최대한 그쪽에 맞는 방향성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단은 데미지형 상태 이상의 밸런싱을 좀 조정을 할 것이다. 오케이? 데미지형 상태 이상. 일단 출혈 같은 경우가 출혈이 1티어인 이유는 그냥 정말 다 떠나서 데미지 때문이에요. 그쵸? 데미지 때문이야. 그래서 이 데미지 관련된 부분을 다른 친구들 또한 출혈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게. 오케이? 원래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출혈 같은 경우는 지연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출혈 중첩이 됐을 때 출혈 데미지 증가 옵션이 중첩된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까지 올라요. 근데 화상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걸잖아. 그럼 화상 건 친구의 주변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중독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크진 않지만 중독 시간이 길고, 중독 시간이 길고 안정적으로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 그리고 감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어. 그런데 타수를 많이 집어넣어서 빨리 오히려 반대로 타수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때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데미지 증가 옵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의 감전과 그 다음에 중독, 화상을
출혈 같은 경우는 10중첩 대 10% 데미지 증가 정도의 효율을 보인다면은 중독도 중첩해서 중첩해서 중독 데미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감전도 히트 수당 0.5%였나? 그래서 최대 10%까 5%였나 10%였나? 그래서 그 저점을 올려줬습니다. 화상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데미지적인 측면을 서로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게 이번에 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형님들 계산 또 하시다 보면은 정확하게 맞춘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1대1이 아닐 수 있어요. 0.999987 대 1일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야씨야 결국엔 던담에서 출혈이 더 센데 쭈빨 결국엔 얘네들 할 일 없었네 결국엔 별거 아니었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고점과 저점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밸런스 패치라는 거. 뒤집어가지고 형님들 장비들 다 무슬모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예정이다. 그리고 하고 싶다. 요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비 밸런스적 조정도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4유효 최대 맥스치 4유효. 근데 이거 4유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4유효를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커스텀 같은 경우에도 3유효까지가 커스텀의 적정한 포지션인 것 같거든. 4유효는 얻으면 좋고 3유효가 커스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유픽이랑 그 다음에 커스텀이랑 불가침이랑 얘기할 때도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유픽이 100% 데미지, 그 다음에 커스텀이 110% 데미지, 그 다음에 불가침이 120% 데미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유픽은 1옵션, 2옵션이 보통 데미지형 옵션과 3, 4옵션은 뭐 HP 맥스라던가 이동속도 증가라던가 이렇게 유틸적 옵션이 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커스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옵션을 딜 옵션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근데 네 옵션 다 바꿀 수 있다지만 보통은 3 옵션까지는 형님들이 챙길 수 있지. 그러니까 딜 옵션 2개, 2줄, 커스텀 딜 옵션 3줄, 불가치면 뭐야? 이미 돈까지 쳐 바른 장비잖아. 그래서 네 옵션까지 해서 10% 해서 이렇게 좀 등급을 좀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뭐죠? 아니 나는 졸업이라서 무조건 4유효인데 쭈발 하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각자 하고자 하는 플레이 방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뭐 커스텀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목표는 아마 4유효 딱 이 장비랑 똑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보통 한 3유효 정도로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고정픽이랑 그 다음에 커스텀의 격차는 내긴 낼 겁니다. 안 내는 것도 말이 안 돼. 그쵸? 형님들이 힘들게 모은 엔트 정령 성배랑 고점 올려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점 올려줬다고 해서 옵티컬이랑 데미지가 똑같다? 형님들 눈 뒤집어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아예 그러니까 4유효랑 똑같진 않을 거고 올려줘 봐야 한 3유효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려줄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커스텀 큐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비들 도감도 적용 가능한데 일단 좀 핵심은 큐브의 그 사용 횟수죠. 20번. 20번을 삭제한대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엔트 정령 성배가 제 거 본캐릭에 한 6개인가 들고 있거든요. 애들 막 8, 6, 11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삭제해서 돌릴 장비는 계속 돌리고 세이브 해놓은 장비는 계속 세이브 해놓고 이렇게 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커스텀 옵션에 유효 아이템 적용 이펙트를 좀 변경시켜가지고 시인성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효 옵션이라는 부분은 알고리즘을 통한 세팅별 최적 옵션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형님들이 소위 말해 키템이죠. 키템. 팔찌는 키템 맞습니까? 형님들이 커스텀 팔찌는 끼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뭐 파워 내비게이트 팩 끼시는 분들, 억제된 마력 팔찌 끼시는 분들, 아니면 출혈 팔찌 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끼는 옵션 중에 겹쳐지는 뭐 유효 옵션이 3옵션, 2옵션 이상이 딱 뜨면은 그 찐빔 색깔로 뜨면서 찐빔 색깔이 좀 더 붉으스름하게 나오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가시성을 좀 올릴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5렙 장비가 110렙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선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힘들게 320 찍었는데 그럼 이제는 거기서 레벨 더 올리려면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전 장비들 같은 경험치 통이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님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 선까지 딱 올라간 상태에서 레벨업을 시킬 때는 그 올리는 경험치 통 자체는 동일시 시켜서 형님들이 무조건적으로 320짜리를 매기고 그 다음에 360짜리 올려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계속 먹이시면은 거의 그 같은 레벨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같은 경험치 양을 먹이셔도 레벨을 올리는데 부담감은 좀 줄어들 것이다. 아마 그림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림상 이게 그 마찰계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마찰계수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F 힘은 계속 오르다가 일정 구간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 마찰계수 딱 떨어져가지고 일정량으로 유지가 되죠. 요거 아시죠? 이게 아마 F고 이게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이게 가속도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에 경험치 통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 계속 힘들다가 320 딱 찍고 선 장비로 만들면은 그때부터 경험치 통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뭐 70짜리 장비들 75렙짜리 장비들 계속 꾸준히 매기면은 선 360을 맞추기 가능해진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번에 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장비를 또 110렙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특성 포인트를 얻게 돼서 아까 요건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장비 파밍 가이드 시스템 현재도 있긴 한데 이게 그 사실 유저가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 게임사가 만들어서 다음 주에 패치로 하는 거랑은 좀 격차가 좀 나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템포를 좀 많이 올려서 최신화를 좀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상급 던전의 입장 방식을 좀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주간 횟수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6회 정도로. 주 6회라는 예상이면 아마 그런 거겠죠. 주 6회. 뭐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상급 던전 가고 하루 안 가는 날은 레이드 돌아라. 이런 느낌. 이건 아마 캐릭터 단위로 주 6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존 장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바꾸는 게 이게 전의 환경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또 상급 던전이 나오는데 똑같이 또 플레이 포인트 형님들이 그냥 일일 숙제하고 플레이 포인트 얻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뭐라 하지 좀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노후화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폭풍의 성이랑 그 다음에 그 캐니언이를 좀 조정하는 부분을 정말 부득이하지만 이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고 했겠지만 좀 진행을 하면서 골드 인플레이션의 절대적인 지표로는 30% 정도의 수급량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이었으나 이거는 단순 수치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 기존 유저분들은 괜찮았으나 또 그 지금 복귀하신 분들이나 이게 이제 유저 간의 편차가 좀 컸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가장 골드가 형님들이 많이 쓰이는 구간이 이게 목돈으로 나가는 템을 맞추는 구간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긴 한데 결국에는 누적치는 성장 비용이 돈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결국에는 그 크리처를 맞출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맞추고 나면 더 안 들어. 마법 부여도 마찬가지죠. 찍어 놓으면 더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들어간 골드가 아니야. 그래서 쓰는 골드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럼 과연 어디서 골드가 계속 줄줄 새는가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성장 비용에서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1렙부터 80렙까지 올라가는 모든 완전 성장, 이제 완전 성장이라고 표현은 안 하죠. 일반 성장이 없어지고 완전 성장만 남았으니까 성장에 대한 재화량을 다 낮춰가지고 형님들이 부담감을 좀 많이 줄여놓고
거기에 플러스 던전을 도시는 데 있어서 재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데 이 성장에서 필요한 골드나 골든베릴이나 아니면 힘의 정성 이런 것들을 이 재료 등으로도 더 할인해서 받을 수 있게 예. 지금 형님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쓰실 수 있게 개편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재화동전은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폭풍의 성이랑 있죠. 이게 선계가 나오더라도 한동안은 왜냐? 너도 나도 형님들 최우선으로 달릴 것 같지만 RPG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야 나중에 이벤트 괜찮대 하고 일주일 뒤에 뭐 한 달 뒤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랑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11월쯤에 형님들이 장비 파밍이나 아니면은 그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스펙 변화가 크지 않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타이밍 그 타이밍 때에 재화던전이 추가될 예정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용 방식은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상위 30%라는 좀 제한을 좀 뒀지만 이 상위 30%를 좀 완화를 하고 이 완화를 한 상태에서 뭐 입장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재료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조금은 이게 소위 말해 방어 장치는 하되 완화를 하는 형태 요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이 있다. 근데 요것도 디테일하게 알려주기가 형님들은 유저들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요거 따라서 또 다른 게 또 준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 그다음에 균열의 단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균열의 단편이라고 좀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거죠. 형님들이 골드 수급처잖아 그치? 골드 수급처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좀 너도 나도 가시다 보니까 좀 빡세 그치? 조금 빡세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만 늘어나다 보니까 골드는 계속 그러니까 균열의 단편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예. 그래가지고 이 단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용처를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레이드의 경우 여기서도 살짝 언급이 나올 뻔했으나 요거 같은 경우에 넘어갈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면 저는 또 던파 페스티벌을 또 기다리고 또 그때 가서 또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오면 너무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던파 페스티벌의 내용이다 라고 저는 그냥 아예 선을 긋고 갈게요. 물론 또 원마이햄께서 약간 스포를 또 하려고 하셨는데 엄청 고민하시는 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코드네임 게이볼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8월 10일 오는 목요일이죠. 오는 목요일날 너프한대요. 3단에서도 그 게이볼그 협력전 안 한대. 간단하죠? 요것만으로도 형님들 플레이 시간 2분 정도 줄어들잖아요. 2분 3분 정도 줄어들지 않나 이거? 게이볼그 안 나오면 이거 정말 깔끔합니다. 너프 내용 진짜 깔끔해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캐릭터 밸런스 25캐릭 예전. 그 다음에 요 8월달에 캐릭터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날 퍼스트 밸런싱으로 바로 넘어온답니다. 25캐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 와중에도 형님들 또 수치만 변경이 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뭐 구조 개선도 조금씩 좀 이루어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형님들 지금 이렇게 던뽕이 차시더라도 밸런스 나오자마자 내 거 없으면 쌍욕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그치? 이건 어쩔 수 없어. 저도 이해합니다. 이거 나도 이해해. 밸런스는 어쩔 수 없지. 그건 그거고. 뽕찬 건데 캐릭터 밸런스는 열받는 건 마찬가지나. 이게 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9월달 캐릭터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도 한 10몇 캐릭 있는데 일단 좀 조금 더 남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 보고 버퍼들의 개선이 좀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퍼들 같은 경우는 버프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인트의 경우 2차 각성기가 그 스택이 24스택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박할시 아니면은 이동시 부족하거나 불쾌감 있는 구간이 있어. 간단합니다. 진각성
사용 시 풀스택 차게 변경. 요거죠. 왜냐면 스택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체력이랑 정신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버퍼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2차 각성기를 쓰고 스킬을 돌려야 돼요. 그럼 그 스킬을 돌리면 스택이 찹니다. 최대 24스택까지 차는데 이게 뭐 박할 때문에 디바인이 좀 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랑 같은 맵이 없어서 다른 데 이동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스택이 최상의 스택으로 앞으로 안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엔 데미지 로스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진각성 딱 박아버리면은 풀 스택 24스택인 상태로 쏴버리게. 요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그 엘븐라이트의 체인러시 같은 경우죠. 엘븐라이트 체인러시도 처음에 체인 스택을 4, 5, 6을 채워야 되는데 95제 스킬을 쓰면 6체인부터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약간 보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패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소식 말고 리뉴얼 소식입니다. 리뉴얼 소식 같은 경우에는 2단 심판관 요거는 한번 발표가 나왔다가 리뉴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2단 심판관, 소드마스터, 그 다음에 남자 스트리트 파이터가 리뉴얼이라는 명칭으로. 이게 밸런스 패치랑 리뉴얼은 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좀 진짜 캐릭터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변하는 구간이 좀 있거든. 스킬까지 변하면서. 근데 아마 이거 12월달 리뉴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게 남귀검사 리뉴얼 부분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트도 빨리 내면서 스킬도 리뉴얼해서 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밀리지 않았나. 여기서 좀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사람은 한 명,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한 명이다 보니까 팔이 2개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팔이 4개는 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12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입별 스증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타입별 스증의 가치가 0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형님들이 그 4유효라는 명칭에서 용족 스증을 좀 많이 채용을 하셨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는데 현재 그 던파 모바일에서는요 그 타입별 추뎀이 있거든요. 악지검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악마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뭐 정령, 용족, 악마, 언데드를 묶어서 쓴다거나 타입을 뭐 이제 요런 식으로도 좀 조정을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뭔가 이 타입별 스증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형님들이 이거 무쓸모대 0이 되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좀 고려를 해보겠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묶음이라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악마, 불사, 언데드 이쪽 묶고 기계, 공중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좀 묶고 야수, 식물 이런 쪽 묶고 뭐 이렇게 좀 뭐 정령, 천사 이런 쪽도 좀 묶으면 조금 이제 너무 복잡해지는 구간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던파에는 복합체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죠. 타입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복합체라는 타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튼 그래서 조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 고려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남귀검사 이거는 아까 위에 했고, 다음은 이제 행사 및 기타 공식 홈페이지가 좀 개선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던파 심포니라고 해서 음악회 및 LP죠. LP 우리 아는 그 턴테이블이 그 하모니 친구들로 좀 예정이 됐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아바타 정수가 개편이 되면서 이달의 아바타라 그래서 형님들이 그 봉자가 아니라 그냥 아바타 정수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월간, 그러니까 약간 잡지같이 월간 그 패션 매거진처럼 그런 식으로 이달의 아바타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던파 폰트가 좀 개편이 되면서 다른 선택지를 좀 늘려가지고 형님들이 지금 뭐 물론 당연히 기본이 익숙하신 분들은 좀 보기 또 좋겠지만 기본적인 측면 외적인 뭐 다른 부분도 좀 해서 좀 더 가시성을 올리거나 아니면 게임성을
게임의 아이덴티성을 좀 더 부여하는 뭐 그런 형태로 할 예정이고, 다음으로 이제 배틀메이즈의 프레센시아 리뉴얼입니다.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다시 이미지 한번 봐야 돼. 그렇죠? 요거는 이미지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예뻐요. 되게 느낌 되게 잘 살렸어. 그쵸? 여기 머리 위쪽은 이 노란 부분으로 프레센시아의 그 약간의 그 초사이언 느낌. 그러니까 일부러 금발을 한 게 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붉은 머리였잖아. 붉은 머리가 금발로 변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마법사의 원형과 사도화의 원형을 어느 정도 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버포스 이미션 무기가 그대로 좀 채용이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아 변신형 스킬들은요, 변신형은 무한은 그냥 형님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러스트와도 좀 괴리감이 좀 적고, 확실하게 그 사도화의 에너지 힘, 다른 변신에 대한 그 새로운 힘을 받았다라는 측면으로 약간의 좀 변화 정도로 좀 잘 나오지 않나. 게다가 이거는 일러스트적인 측면이고, 이게 또 도트화로 넘어왔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아예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변하는 거는 진각성 도트도 변할 거고요, 진각성 애니메이션도 변할 거고, 그치?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지 자체가 우리 붐 형님들이, 헉붐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미지로 갱신이 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형님들 좀 기대하셔도. 대신 중요한 거 뭐다? 뭐 다음 달에 나온다, 다다음 달에 나온다는 아니에요. 예. 아까도 지금 도트 얘기만 지금 한두 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프레센시아 도트 개선을 했던 것처럼 도트 개선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여격투가도 열심히 진행 중이다. 근데 여격투가 같은 분들도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여격투가를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 다 키우잖아. 그치? 근데 저 같은 형님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격가 형님들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어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거 솔직히 얼마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귀검사들 스킬 리뉴얼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나 얼마든지. 어차피 형님들 못 기다리시는 분들 그치, 쉬다 오세요. 저는 어차피 던파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합니다. 오케이. 어차피 나는 다 보고 갈 거야. 나 죽을 때까지 다 보고 간다. 할 거기 때문에 여격투가도 진행 중이고, 특히 이번에 이게 요거 또 PC 던파에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모던에 나오는 거 왜 우린 안 해주냐라고 하실 수 있어. 던파 모바일의 도트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쉬울 순 있습니다. 왜냐? PC 던파는 저장된 세이브된 원고가 18년치고 모던은 아직 1년치여가지고 바꾸려면은 빠르게 바꿔서 적응하기 빨라요. 하물며 도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엔진도 달라. 거기는 유니티 엔진 쓰거든. 그냥 굳이 아바타가 적은 거 말고 애초에 막 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적은 양이에요. 현재까지. 스킬도 거기는 1차 각성밖에 안 나왔어. 적용해야 될 스킬 이펙트나 이런 것들, 맞춰야 될 스킬 이펙트 이런 것들도 애초에 거기서부터 만들고 시작한 거여가지고 그 정도까지 그 막 엄청 빠르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속도가 템포가 되게 빨라요. 하물며 모바일 전용 캐릭인 워리어 같은 경우가 워리어 캐릭터 전체 도트가 2번 바뀌었습니다. 2번. 원래 되게 근육질 여자로 나왔는데 근육을 한번 뺐어요. 근손실 일부러 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육질 그림이 싫다 그래가지고 더 빼서 지금은 그냥 여자 귀검사랑 비슷하게 되게 얄쌍한 여자애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예. 이게 그
그쪽은 뭐 엔진적인 측면도 있고 누적된 양도 그렇고 해서 좀 템포가 빨라서 PC 형님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원만 형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죠. 물론 당연히 PC가 우선이다. 찍어줬습니다. 그치? 형제긴 하지만 여기 PC가 우선이다. 물론 저도 모바일 던파도 하기 때문에 모바일 형님들한테 아쉬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뒤쪽은 굉장히 울림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울림이 굉장히 좋았죠.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사람들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언변이 좋으신 디렉터분들도 계시지만 원만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정말 개발자부터 해가지고 총괄까지 올라오시면서 사실 뭐 진짜 개발자 전형적인 이과잖아 이과 멘트도 사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만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커뮤니티 활동도 하셨었어요. 예, 개발자 원이라 그래가지고 던파 홈페이지에서도 안녕하세요 개발자 원입니다. 지금 수님이 하는 역할도 하셨었고 뭐 던파 조선이니 던파 게시판이니 이런데 가셔가지고 요즘에 뭐 편의성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하면서 직접 피드백도 하셨었고 댓글도 다시고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사원부터 아마 하셨을 거야. 그러다가 저희까지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막 화려하게 뭘 이게 막 실력이 좋아서 막 이것보다는 정말 유저분들과 많이 친해졌던 분이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멘트도 어쩌다 보니까 뭐 비버지 부신다느니 좀 편하게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좀 투박하지만 되게 그 직선적인 멘트로 우리 또 유저분들의 좀 마음을 좀 잘 케어를 해주신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이 뒤에 뭐 나와야 되는 뭐 부정 직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부정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형사 고발 조치 끝났고 징역 1년 6개월 걸렸고 나오더라도 민사 들어갑니다. 혹시나 아직은 이런 쪽에 크게 눈이 밝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나 이 그냥 간단해요. 형사 민사까지 기업을 상대로 들어갔다. 좀 아이씨야 그냥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민사 들어가면은 징역 이제 빨간줄 간 건 끝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토해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 아시겠지만 토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으로도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혹여나 또 게임을 좋아하는 그 우리 유저분들이 상심하지 않는 유저를 보호하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그 마음이 좋았어요. 유저를 보호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게 참 이게 참 그래요, 그치? 던파 유저분들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해 커뮤니티 한 번도 안 들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 그치? 가보면은 맨날 이 던파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치? 정말 그냥 그 와중에 아니면은 정말 억지로 억가도 있었고 했는데, 참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참 해줘가지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예,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게 평가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참 기분 좋은 이게 뭐 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오글거리지만 진심이라고 좀 느껴질 수 있게 좀 좋은 울림을 주는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역시나 우리는 재밌게만 잘 즐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서 던파로 온 관련된 컨텐츠 내용은 좀 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나머지 이제 내용을 이제 이벤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접속하시면 던파로 온 보상으로 아바타 및 기타 등등 다 받으신 다음에
이벤트 그냥 오늘 시작하는 이벤트 시작하시면 장비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끝인가요? 나 부족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형님들이 지금 당장 한 캐릭터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고가 있을 수 있. 한두 부위는 좀 부족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다 줘.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목요일 18주년 때 채워질 겁니다.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래요. 이 이벤트에 대한 정리는 제가 우리 지난번에 그 뉴비 가이드 만들었던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형님들이 이것만 따라해도 될 수 있게 머리 좀 써가지고 형님들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던파로운 같이 보기 여기까지.